집을 나와서도 안전하게 다니고 싶다. 다 당연한 이 바람은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려진 시민 모니터링단 밤길 원정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김지영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했고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 꾸준히 있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 진구에서 최근에 소위 돌려차기 사건이나 부산 남구 지역 그리고 동구의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 등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최근에도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고요. 예. 네, 그 남구는 특히 2019년 그 원룸촌에서 여대생이 피살이 되기도 했는데 그 네. 2년 뒤에 그 2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네네. 그다음에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그 데이트 폭력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성범죄, 강력 범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부산 시민분들도 그 심각성을 이제 많이 체감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야말로 막연한 불안감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같기도 합니다. 안전한 밤길을 되찾기 위해서 밤길 원정대를 꾸리게 됐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네, 우선은 이 부산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밤길 원정대를 꾸리게 되었는데 예. 그 스스로 체감하는 밤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안전 의제에 관련한 강좌도 듣게 됩니다. 네, 네네. 그러면서 실제 이제 조별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지점들, 뭐 예를 들면 어두운 골목길인데 가로등이 없다던가, 그럴 수 있죠. 뭐 CCTV가 있음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유흥주점 밀집 지역들에서 저희가 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네. 방안을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지역사회 제안도 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약 지역들을 그 지자체나 경찰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굴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저 밤길 원정대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부산 진구에서 이미 했었죠. 작년에 예. 했었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1년도에는 그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의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밤길 원정대 의제를 살림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남구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체감도 조사도 했었고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남구의 공공기관과 협약식도 같이 맺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 사업이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작년에는 부산 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위아라는 곳에서 이 밤길 원정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당시에는 이제 부산 진구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도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안전에 관련해서 제안도 이제 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었고,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밤길에서 이제 뭐 조명이라던가 가로등, CCTV 설치 등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로. 실제 이제 예산까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똑같이 불안을 느끼지만 지역마다 실제로 갔을 때 위험한 정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다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활동하는 지역이 부산 원도심 지역인데 네. 이 활동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사실 그 원도심 지역이 인구 대비 성폭력 범죄나 강력 범죄 등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예. 그 2016년도에 한 방송사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인구 대비 전국의 5대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부산 중구가 1위였고 당시 그래요. 동구도 6위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구 대비해서 네. 예,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률이 그렇게 했고, 중구 남포동 지역에서는 이제 그 성범죄 위험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밤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원도심 중심으로 밤길 원정대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남성을 또 피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이 더 특별하게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그 부산의 밤거리, 또 밤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범죄에 좀 노출이 돼 있고 취약한지도 살펴보죠. 네, 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범죄 발생 장소는 전체 140만여 건 중에 기타를 제외하고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리고 유흥적객업소 이런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강제추행도 길거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유흥업소였어요. 네, 그래서 원도심 중에 유흥업소가 중구, 동구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성매매 직결지인 완월동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원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꾸리게 되었고, 예. 그다음에 또 빈집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공패가가 많으면 아무래도 지역의 슬럼화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 알겠습니다. 표적이 되기 쉬운 곳이 네, 되어버립니다.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으면 그 주변 네. 우범지대처럼 이제 전락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사건이 난 곳들을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위험했나 싶을 정도로 거리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군요. 그 말인즉슨 무차별적으로 누군가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취약하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요. 특히나 이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 근본적인 대책이 왜 생기지 않을까? 그 원인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성을 성적 범죄 대상 또는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커뮤니티가 점점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하나 뭐 개별화되면서 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범죄에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이제 좀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처벌이나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네. 있다는 것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는 범죄들을 누군가는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방조하는 게 아니냐,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특히 성별에 기반한 여성 폭력의 경우에도 그 밤길 안전도 그렇고 성별에 따라 그 체감도나 문제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여성이 느끼는 밤길 안전의 체감도나 남성이 느끼는 밤길 안전의 체감도나.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데,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포함된 정책이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반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법적 처벌과 사회제도 개선 전반에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벌도 중요한데 성인지 감수성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위험에 대한 체감을 하고 그래야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말씀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의 김지영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